여러분은 파이가 들려준 두 가지 이야기 중 어떤 것을 믿으시나요? 이안 감독의 환상적인 영상미가 담긴 라이프 오브 파이를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흔들리는 멀미 끝에 토해낸 경이로운 이야기라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친구 영상입니다. 얀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227일간 표류한 소년의 이야기로 진실과 믿음,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주인공 파이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서 성장합니다. 철저한 합리주의자인 아버지에게서는 세상을 분석하는 이성을, 신화를 품은 어머니에게서는 세상을 느끼는 감성을 배우죠. 그래서 파이는 여러 종교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관을 가집니다. 이 모습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과 같다며 경고하죠. 하지만 파이는 늘 내면에 의심을 품고 있으며 그 의심을 거치는 과정이 진정한 믿음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개의 종교가 주는 감성적 세계관과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성적 세계관 사이에서 흔들리며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주관을 키워갔죠. 호랑이에 대한 환상이 깨진 후 청소년기에 읽는 책들을 보면 까미의 이방인이나 카프카의 책들이 등장합니다. 부조리를 주제로 다루는 문학들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왜? 라고 묻지만 거대한 자연과 운명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파이가 마주한 부조리였습니다. 때문에 캐나다로 향하던 화물선에서 모두가 멀미를 겪지만 파이는 혼자 멀쩡합니다. 거대한 자연이 삶을 뒤흔드는 부조리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민하며 성장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버지는 오랑우탄에게 멀미약을 먹입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는 마취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버지는 오랑우탄이 토하면 그걸 누가 치우고 싶겠냐고 말하는데요.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구토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물의 날 것 그대로의 존재, 부조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생리적이고 근원적인 혐오감을 뜻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즉 부조리가 이성의 벽을 허물고 밀려 들어올 때 인간이 느끼는 철저한 무력감이 바로 구토죠. 합리성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아버지는 이성의 끈을 붙들지 못하고 쏟아내는 감정의 배설이나 맹목적인 종교적 믿음을 이런 불쾌한 구토와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아버지에게 논리에서 벗어난 감정의 범람은 약을 먹여서라도 억눌러야 하는 부산물이었죠. 하지만 앞서 어머니가 들려준 힌두교 전설 속 신의 입속에 담긴 우주는 이와 대비됩니다. 부조리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토해낸 것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씌워 오히려 우주를 표현해버리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대할 때 이성으로 통제하고 혐오할 것인가 아니면 감성으로 경외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폭풍우를 만나 화물선이 침몰하고 가족을 잃는 끔찍한 비극은 파이의 삶에 들이닥친 거대한 부조리였습니다. 이 상황에 파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파이는 구명보트 위에서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함께 이 부조리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잔혹한 생존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겠죠. 진실을 말해달라는 일본 선박회사 직원들에게 파이는 끔찍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배가 왜 침몰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무장한 관점도 감성에 빠진 관점도 자연의 부조리함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두 이야기 중간에 어딘가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의 비극을 첫 번째 이야기에 연결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중 식인 미어캣 섬에 대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누워있는 사람의 형태였던 섬이 죽은 사람의 몸이고 섬에 가득한 미어캣은 시신의 구더기라는 해석입니다. 원작 소설에 나왔던 식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관점인데요. 저는 이 미어캣 섬에서 어머니가 들려준 비슈누 신의 이야기를 연상했습니다. 우주의 바다를 떠다니는 비슈누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꿈의 내용이라는 신화죠. 삶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라 느꼈는데요. 엄청난 폭풍우에 시달리던 파이는 신을 찾으며 소리 지르다 기절하고 이 섬에서 깨어납니다. 이성과 논리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기 위해 가진 종교적 믿음의 도착지죠. 하지만 이 섬은 밤이면 호수가 산성으로 변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왔던 누군가의 치아를 발견한 파이는 이 믿음이 자신을 생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 생각하죠. 결국 그는 섬을 떠나 다시 생존의 사투를 벌입니다. 이성으로 버틸 수 없던 고통 앞에서 잠시 감성의 세상으로 피난을 갔지만 또 그곳을 떠나야 했죠.
이런 이성과 감성의 조율을 통해 파이는 생존할 수 있었고 마침내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는데요. 앞서 파이는 사육사처럼 리처드 파커를 길들이려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동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해안에 도착한 리처드 파커는 인사도 없이 정글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리처드 파커의 존재가 파이를 상징한 동물인 동시에 실존했던 조난의 동행자, 그리고 파이의 감정과 동물적 본능을 구체화한 상징이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어딘가 제가 믿고 싶은 진실이죠. 아버지는 파이가 동물의 눈 속에서 느끼는 것이 동물의 영혼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물을 보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파이는 분명히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파커가 실존한 호랑이지만 조난을 버티는 동안 파이가 느낀 동물적 본능, 공포와 생존을 표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처드 파커를 들여다보면서 파이 자신 내면의 본능을 돌아보았던 거죠. 그가 본 것이 진짜로 무엇이든 간에 파이가 느낀 감정은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두 이야기 중 무엇이 진실일까 고민에 빠진 순간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영화와 원작 소설 모두 실화가 아닌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작가나 감독의 의도를 찾으려는 건 자연스럽지만 애초에 진실 같은 건 없다는 얘기죠. 배가 침몰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리처드 파커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느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듯이 두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택하듯이 결국엔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인간과 동물의 대비를 통해 두 존재가 무엇이 다른가, 인간다운 것은 뭔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신을 찾는 동시에 자연을 분해하는 이성을 추구하는 존재. 화려한 CG로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낸 이 영화가 바로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부터 컴퓨터 그래픽까지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과학의 산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그 기술로 구현한 아름다운 허구입니다. 엄마가 신화를 들려주며 바닥에 그리던 그림, 만화로 읽던 생생한 신화 이야기처럼 진짜처럼 스크린에 구현된 파이의 이야기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는 과감하게 화면 비율을 바꾸고 심지어 레터박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물고기를 보여줍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성과 감성의 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이 환상적인 스토리와 화려한 비주얼이 그저 부조리한 세상에서 토해낸 구토에 불과할까요? 파이는 호랑이를 조련하는 이성과 생존을 위한 기술들 덕분에 몸의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고통과 이유 없는 시련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영역의 믿음이 필요했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미쳐버렸을 테니까요. 영화의 마지막에 파이의 아내가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와 아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꾸려낸 그의 모습은 고향을 떠나 가족과 연인을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와 대비되죠. 그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에 소설가는 의외라는 듯한 반응입니다. 아마도 많은 관객들이 파이를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처럼 느꼈을 테죠. 그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부조리한 상실 이후에도 그가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비극을 경이로움으로 덮어준 감성적인 가짜 이야기 덕분이었을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 선택한 더 나은 이야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논리와 이성으로 생존을 이뤄냈다면 그 가혹한 삶을 다시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감성과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한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감성과 이성을 모두 도와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